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사무소의 오기창 외국 변호사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향후 미얀마 시장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시작으로 총 두 세션으로 컨텐츠 관련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과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세션에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미얀마 시장 상황과 진출에 유의해야 할 점을 내용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강의가 끝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관련 진출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얀마에서 컨텐츠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컨텐츠에 관련된 주요 법률인 저작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얀마 컨텐츠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선 미얀마는 2000년대 이전에는 소수 국영 방송 채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 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에 민간 기업인 포에버그룹 그리고 셰단린 등과 이제 국영 방송 채널들이 합작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방송 채널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외국의 인기 프로그램의 형태를 미얀마에 가지고 와서 방영하는 것이, 인기 프로그램 자체를 가져오든 아니면 그 포맷을 가져와서 방영하는 것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작년 말 2019년 기준으로도 많은 인기 프로그램들이 외국에서 이미 성공한 사례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미얀마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뭐 그 예를 들어서 마스터 셰프 미얀마, 뭐 마스터 셰프라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리고 아메리칸 아이돌과 같은 형식의 미얀마 아이돌, 그래도 상당히 크게 인기가 있어 여러 시즌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패밀리 퓨드라는 이 미국의 약간 가족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미얀마에서 패밀리 퓨드 미얀마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코리아 가 탤런트로도 유명한 미얀마 가 탤런트, 뭐 모델 아카데미, 보이스 미얀마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이미 성공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에서 미얀마에서 제작해서 이제 방영한 것이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TV 프로그램도 포맷해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복면가왕 이제 같은 것도 이제 The Masked Singer Myanmar라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미얀마에서 이제 공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한국 건 아니지만 댄싱 위드 더 스타 같은 경우도 뭐 미얀마에서도 방영이 계속 유사하게 포맷으로 제작되어 방송이 되었었습니다. 한류 컨텐츠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한류는 2000년 초반에 한국 드라마 가을 동화를 시작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요. 가을 동화를 시작으로 이제 꽃보다 남자 이런 등으로 이제 드라마가 방영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한류, 케이팝 이런 한류의 영향으로 뭐 많이 아시고 계시는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니면 뭐 러닝맨 같은 예능이나 케이팝으로 예능 프로그램까지 이제 많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해외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해외에서 제작 해외 프로그램들의 라이센스를 미얀마에 이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체 제작한 드라마를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뭐 쿠키 TV 같은 이러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까지도 이렇게 생겨서 다양하게 컨텐츠 시장이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한 이제 현재 미얀마 주요 방송사나 채널 리스트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뭐 정보부나 국방부에서 우선 2000년 이전에는 국영으로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드라마 위주로 많이 방영을 했고요. 2000년 이후에 이제 뭐 포에버 그룹이랑 정보부랑 합작을 해서 이제 합작해서 이제 방송사를 설립해서 방송이 약간 다양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이런 다음에 나와 있는 2010년, 19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제 여러 방송 채널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사실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콘텐츠 공급이 상당히 활발하게 뭐 이런 뭐 방송이나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당하게 활발히 이루어져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뭐 좀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이런 저작권 침해 이런 부분들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텐츠 관련된 어떤 법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컨텐츠는 이제 저작권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작권이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이 있는 그 독창성 있는 음악, 뭐 회화, 소설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저작물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 걸 보호하는 법률을 이제 저작권법이라고 하고요. 이제 기존에 사실은 지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많은 이제 지식재산권이 있고 특허, 뭐 산업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뭐 이런 지식재산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다른 법률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작권만 유일하게 카피라이트 액트 1914년 법으로 이제 저작권이 보호가 되어 왔는데요. 사실은 뭐 20세기 초반의 법률이라도 100년도 더 된 법률이죠. 그래서 사실은 현재 상황을 확실히 잘 담아내거나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과 같이 저작권법도 이제 최근에 2019년에 걸쳐서 이제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 카피라이트로가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미얀마 법률은 카피라이트로가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좀 뭐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작권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그 범위는 음악,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반적인 저작물 관련된 음악, 뭐 소설, 뭐 영상,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포함이 되고요. 그 주요 목적 같은 경우는 뭐 총 4가지로 우선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나 이런 저작물이나 뭐 실제 실현하는 이런 거나 음악 제작, 방송 등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 저작물의 생산 수준을 높인다. 수준을 높이는 거. 그리고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실현자, 음악 제작자의 저작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통물, 전통문화 표현물과 전통유산의 보호를 촉진하고 기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우선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호기간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적인 생각하시는 저작권 다른 나라에서 뭐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작자가 있는 경우는 저작자의 생애기간 그리고 4, 50년 그리고 뭐 영화나 방송 같은 영상물이나 무명으로 수도네임으로 된 발표물 같은 경우는 저작물이 공표된 이후에 50년 그리고 어플라이드 아트 같은 응용 미술 저작물 같은 경우는 그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부터 25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수준으로 우선 보호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요. 저작권이 이제 침해됐을 때 어떻게 구제할 수 있고 뭐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률상은 이제 지식재산권 법원을 우선 설립하도록 우선은 되어 있어서 거기에 권리 보유자가 민사상 가처분이나 민형사상 이제 손해배상 또는 이제 형사처벌을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사를 살펴보면 우선 가처분과 이제 소송에서 이제 적절한 배상 이걸 동시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2가지를 우선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저작권의 권리 침해에 관련돼서 증거 보전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사용을 이제 못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우선 가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권리 침해를 통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손해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저작권법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좀 더 깊게 봐야 될 텐데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저작권 또는 권리가 보호되는 작품을 뭐 국제, 방송, 출판 이런 경우는 뭐 징역과 벌금을 병가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기본 전제가 우선 상업적인 목적 이렇게 우선은 법률상 되어 있어서 이 상업적인 목적이 어느 정도까지 상업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뭐 법이 공표만 된 상태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업적 목적이라면 우선 뭐 돈을 버는 목적이겠죠. 뭐 그런 목적이라면 충분히 형사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고발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저작권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를 소유할 때 또 형사처벌에 처한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뭐 영화 캡처하는 이게 과연 뭐 영화를 캡처하거나 드라마를 캡처하는 이 영상을 다운받는 도구 이게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얀마 법률 특성상 사실 법률이 통과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규정이 나와야지 그 이후에 실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률이 통과됐을 때까지는 사실 공무원들이 크게 이거에 대해서 법률 이제 규정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나 적용이나 이런 거를 실무적으로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 법률이 정말 적용이 된다라고 실무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저작권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아마 규정도 함께 곧 나올 텐데 규정이 나오면 이제 좀 온전한 이제 저작권 관련된 법률 어떻게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을 침해를 당했다. 이제 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사실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디지털 관련된 이런 디지털 저작권 침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웹사이트에 빠르게 올리고 사실 빠르게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적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를 약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이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저희 고객 중에도 증거 수집 이전에 이제 침해 사실을 이제 통보를 했더니 바로 대부분 영상을 다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잘 해결됐다,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침해가 뭐 이번에로 멈출 걸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뭐 영상이 올라가서 볼 사람들은 이미 많이 봤고 뭐 이런 상황에서 데미지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별다른 지금 증거를 이제 확보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그 상황은 사라져서 다음번에 이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이제 이게 트렌드다. 아니면 이런 증빙들이 사실 갖춰져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라서 좀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증거 확보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얀마에서 상당한 영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들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선 증거가 확보되면 우선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저작물이 이제 침해당하고 있는 저작물이 올라와 있는 그 플랫폼, 많은 경우에 페이스북이 될 텐데 페이스북에 그걸 신고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뭐 일간지나 이러한 그 뉴스 미디어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공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이제 신고나 공시에 이런 부분들을 하셨다면 이제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서 그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시즈 앤 디지스트 레터를 송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반 시스라는 거는 현재 하고 있는 당신이 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를 중지하라 라는 내용의 시즈고요. 디지스트는 이제 그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시작하지 마라
그래서 즉 얘기를 하자면 현재 하고 있는 행위를 멈추고 다시 시작하지 말라는 경고적인 경고장이죠. 한국어로 치면 뭐 내용 증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시즌 디지스 레터를 통해서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멈추고 다시 시작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레터를 대리인을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 미얀마의 일반적인 실무 절차입니다. 이제 분쟁에서 가장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신 거와 동시에 이제 UNFCCI, 뭐 미얀마 상공회의소 또는 이제 미얀마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최근에 한 사례를 보면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이제 분기마다 한국기업 활동지원협의회라는 그 협의 단체를 하나를 이제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활동 중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 1사분기 회의에서 나왔던 이제 논의된 주제 중에 하나가 미얀마의 한국 콘텐츠를 이제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는 이제 한국 회사가 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몇 개월 동안 사실 대사관에서도 아니면 뭐 코참에서도 이제 그 회사와 협업을 해서 몇 개월 동안 이제 미얀마 정부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긴밀한 협조 끝에 이제 2사분기 미팅에서 이제 결과를 보고받기로는 이제 별다른 소송 절차 없이 이제 그 특허 이제 저작권 침해한 상대방과 잘 합의를 해서 마무리했다라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그게 상당히 사실 미얀마 소송이 상당히 기간이 길고 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외국인한테 과연 온전한 절차인가에 대한 사실 물음표를 다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송 절차 없이 해결을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저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외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동시에 이제 본인의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도 동시에 도움을 요청해서 외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 방법들이 다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즌 디지스 레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날짜를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내가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다.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침해가 계속된다면 사실은 소송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